어제 저녁 7시 30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성남 위례 신도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가족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출동한 대원이 강제로 문을 열자 집안에선 시신과 함께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입주민이 충고해서 왔다 그러고만 해요. 근데 돈 없으면 확실하고. 전 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 구급 공무원 출신인 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을 때부터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후엔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말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에 약 40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전 씨가 관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한 사실이 재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 등 이번이 4번째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순서를 가장 뒤로 미룬 이재명 대표는 믿을 수 없는 부고라며 자신이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마치 사냥과 같아서 자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인들까지 먼지 털기식으로 탈탈 털리며 사실 조작과 증거 만들기로 결국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 사퇴를 고민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 대표 주변의 끔찍한 연쇄 죽음 앞에 진상조사라도 하자고 외친 적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서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김혜경 씨 측근의 지인으로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 과정에 유명 법무법인과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했는데 재산은 3억 원 정도만 줄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50대 이모 씨는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기업 주식 20억 원 상당을 변호사비로 받은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한 시민단체에 건넸고, 지난해 10월 고발과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 씨가 석 달째 투숙해온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유서는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 소셜미디어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공격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고소고발도 했고 저작범으로 보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압박으로 다가왔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숨진 이 씨도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친구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비용은 계좌로 정상 송금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정말로 변호사비를 굴복으로 와서 저를 구속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행위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성남도계공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인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 성남эт들에서 공사목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성남도계공이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처장이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김 처장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기를 고소했다는 거죠. 손해를 입혔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견디질 멘탈이 완전 무너졌어요.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건 김 처장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가족 신고 약 3시간 40분쯤 뒤였습니다. 유 씨는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2015년 상급자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도 수사해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공모 홍보가 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 유한기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황 전 사장이 공개한 40분짜리 녹취록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지칭한 듯한 단어가 7번 등장했습니다. 유 씨는 사퇴 강요 배우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도 거론했습니다. 윗선이 없었다면 유 씨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윗선을 밝히면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어 고심한 걸로 추정됩니다. 대장동 4인방 기소 후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유 씨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지만 유 씨 사망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